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류시안의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동을 해보려고 필라테스에 등록을 했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 가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참 좋은데 가려고 마음먹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 앞으로는 열심히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당신이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도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유. 내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미국의 시사 매거진 디 애틀랜틱에 당신이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도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경험 중일지 모를 이 화제는 단숨에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희한하지 않은가? 기껏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놓고 속으로는 이를 피하기에 급급하다니 말이다. 그 글에는 동명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인용되었는데 내용은 이랬다. 피트니스 센터 등록 시 1회 $10, 1개월 $70라는 옵션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70짜리를 선택하지만 결국 운동하러 간 날은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게 뭐 어렵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애초에 생각과 달리 일주일에 2번도 운동하러 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미 $70라는 비용을 지급했다면 남는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사실 $70만큼의 가치를 내느냐 마느냐, 피트니스 센터를 몇 번 가야 이익인가 같은 문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결국 결정 피로 상태에 빠뜨린다. 정신적 피로를 느끼면 우리의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하려 하는데 이 모드 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 바로 모든 사람과 일과 사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피곤한 일로 여기고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행동경제학자가 발견한 현상 중에 과도한 가치 폄하 혹은 쌍곡형 할인이라고 불리는 심리 현상이 있다. 과도한 가치 폄하란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익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심리를 말한다. 이미 회사에 출근해 종일 피로에 시달렸다면 피트니스 센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는 소리다.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적어도 2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내 소중한 2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미 피트니스 센터에 비용을 지급했고 열심히 운동하겠노라 자기 자신과 약속했음에도 말이다. 나의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 꽤 자주 이 같은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영화관에서는 당연히 탄탄한 플롯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심오한 영화는 시간을 들여서 볼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긴 여운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일을 마치고 영화관에 도착해 쇼핑몰을 둘러보고 영화표를 구매할 때가 되면 자연스레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 마음이 끌린다. 그러고는 생각한다. 오늘은 피곤해서 머리를 써야 하는 영화는 별로 안 당기네.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봐야겠다. 이렇게 내 돈 주고 영화를 보러 가서 결국 눈이 즐거운 액션 영화를 선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영화를 본 후
왜 돈 주고 이런 영화를 봤지? 완전 시간 낭비했네 라고 생각한 적도 많다. 그러나 이후 다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도 몸이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여전히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가벼운 영화를 골랐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화를 볼 때 나타나는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에 대해 정말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볼 영화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보통 심오한 대작들을 선택하지만 컨디션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할리우드 액션 영화나 코미디 영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꽤 명확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통제력이 필요하며 자기 통제에는 체력과 정신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거나 누군가에 의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상황에 장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의 결정에서는 당장 자신에게 가장 수월한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왜냐? 사람의 체력이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제대로 배워둬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휴가를 내어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한 후 다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치 폄하가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신념과도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 진짜 핵심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 스스로 나는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랜 시간을 들여 자신에게 투자하고 또 단속하는 문제를 두고 자신을 그리 들볶지 않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마음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본래 수많은 타협과 줄다리기의 연속이듯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좀 더 즐거운 현재를 바라는 자신 또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인다. 아마 우리는 모두 게으름을 극복해 쉼없이 발전하는 내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도한 가치 폄하의 저주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며 더 이상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 방법은 또 무엇일까? 첫째, 자신의 미래의 자아를 강화한다. 수시로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일깨우고 그 과정에서 생긴 기대감으로 에너지와 동기를 얻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공약을 건다. 자신이 내건 공약을 적어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초심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 주의를 환기해도 좋다. 셋째, 장기적인 큰 목표를 단계성을 가진 작은 목표로 나누어 하나씩 완료해 나간다. 자신에게 장시간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기도 한다.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것을 큰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처음부터 지옥 훈련에 버금가는 하드 트레이닝을 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쉽고 간단한 강습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루 30분 정도로 시작하여 익숙해진 뒤 다시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정신력과 체력으로 이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작게 쪼개 간단한 일부터 하나하나 완수해 가다 보면 점차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요원한 목표를 설정할 일도 없고 목표를 완수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쌓아 나갈 수도 있다. 요컨대 우리에게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임을 인지한 후 다시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길 원한다면 현재 당면한 비이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라. 극복한 후에는 잠시 쉬어도 좋다.
어쨌든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되는 법이니까 말이다. 그러니 진보하되 따분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며 진짜 부끄러운 일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실수했을 때 더 이상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닌 만큼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사는 변해도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의 성격적 결함 때문일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습관을 들인다. 이 중에는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있고 심지어 인이 배어 개성의 일부가 되는 습관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 하더라도 난 원래 이래, 난 평생 이 버릇 못 고칠 거야 라는 말은 핑계가 될 수도 없고 또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된다. 우리에겐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고쳐나갈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실수 또는 실패를 통해 배우되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방법을 달리해보는 것이다. 2016년 소비자 심리학 저널에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당시 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돌이켜보는 것은 오히려 당시의 이미지를 강화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을 뿐 진정한 반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보통 반성을 할 때 아이쿠, 난 어쩜 이렇게 멍청하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잊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않겠노라 스스로 경각심을 높인다. 하지만 생각을 확장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예행 연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자제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 익숙한 시나리오대로 행동하고 만다. 머릿속에 실수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조심성을 기를 수 없다.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해 자제력을 떨어뜨리고 제멋대로 굴고 싶은 마음을 키울 뿐이다. 이는 많은 사람이 충동구매 후 집에 돌아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보며 후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음번 외출 때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번엔 꼭 절제해야지. 또 쇼핑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지만 이렇게 저조한 기분으로 일정을 시작해 하루를 꼬박 참다가 결국은 커다랗게 내걸린 세일이라는 현수막에 무너져 내리고 만다. 오늘은 내게 제대로 된 상을 주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다. 생각해보라. 기분이 안 좋을 때일수록 충동구매, 폭음, 폭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항상 어떤 충동에 휩싸였을 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던가? 사실 초조하고 피곤할 때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동이 미래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안 좋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물불 가리지 않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하는 당장은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패해서 진짜 교훈을 얻으려면 어떻게 생각을 확장해야 할까? 심리학자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저지른 과정을 되짚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왜 항상 충동구매를 하는 걸까? 어쩜 이렇게 계획성이 없을 수 있지? 라는 생각 대신 내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 일에 얼마큼의 자금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할 차례다.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를 되도록 집에 두고 다니거나
아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물건을 사기 전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며 자신을 격려해보자. 이런 영어 속담이 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줄곧 똑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다그쳐도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듯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고질적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실수는 멈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이대로만 실천한다면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